2023년 12월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도 나눌 수 있겠는데요. 서울의 봄 영화를 한 번 본 사람, N차 본 사람, 아직은 보지 못한 사람, 궁금해 죽겠지만 일부러 안 보는 사람. 저는요 현재까지는 극장에서 2번 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서울의 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주제는 서울의 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엉뚱발랄 라디오로 우리가 7번째 만나고 있습니다. 엉뚱발랄하게 살고 싶은 쫄보 서성원과 함께요. 엉뚱발랄 라디오 오늘도 출발! 네, 여기는 서대문 FM 뮤직 안테나 서성원의 엉뚱발랄 라디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들은 곡은 서울의 봄 OST였습니다. 서울의 봄 영화를 본 분은 아마도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엉뚱발랄 라디오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1부에서는 초대 손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요. 2부에서는 제가 준비한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1부에서는 초대 손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눌 텐데요. 대개 이제 초대 손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면은 제가 진행을 하면서 그분에 대한 성함, 또 어디 사시는지, 나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또 외모는 뭐 얼마나 준수한지 이런 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냥 오늘은 직접 오신 초대 손님이 직접 입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성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필열 선생님이십니다. 네. 청취자들에게 좀 자세하게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93년도에 중국으로 건너가서 2019년도에 한국으로 왔으니까 27년 동안 해외 생활을 했고요. 제가 한 일은 그 해외 무역을 했습니다. 주로 그 미국과 캐나다에 캠핑 제품, 아웃도어 용품을 파는 그런 세일즈 역할을 했고요. 2019년도에 한국에 돌아와서는 인생 2막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젊어서는 그죠. 젊어서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뭐 또 미국까지 이렇게 뭐 여러 지역을 이제 다니시기도 했고 이제 사업도 하시고 이랬는데 그렇게 뭐 바쁜 이렇게 시절을 보내셨는데 그렇게 혹시 그 젊어서는 뭐 영화를 좀 이렇게 즐겨서 보셨나요? 시간을 내서? 예, 저는 이제 그 해외 무역을 했기 때문에 영어 실력도 이제 쌓아야 되고 또 이렇게 히어링이나 리스닝 이런 것도 중요해서
영화를 이제 주로 이제 찾아서 보는 편이었죠. 지금 한국에 오니까 OTT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영화를 OTT로 많이 보는 편인데 극장에서 보는 편은 거의 이번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업무상 이제 영어를 계속 쓰셨을 텐데 네. 그 영화를 보는 게 이제 영어 이렇게 듣고 말하기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영화를 보셨다고 그런 얘기를 살짝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예. 한국에 돌아와서도 인턴이라는 영화를 인생 2막에 대해서 그 영화로 만든 인턴 2막을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 아니 저는 뭐 그냥 영어는 그냥 능숙하게 그렇게 노력을 안 해도 잘 하시는 줄 알았는데. 쓰지 않으면 그래요? 이러죠. 네. 아니 업무 때문에도 영어를 종종 많이 쓰고 이랬을 것 같은데. 모국어가 아니니까요. 네. 그래요? 예.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냥 네. 편안하게 영어를 쓰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서울의 봄 영화를 이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영화를 뭐 보시니까 어땠어요? 그냥 간단한 처음에 이제 간략하게 그냥 짧게 소감을 얘기한다면은요. 네, 그 영화를 이제 제가 뭐 영화에 대해서 영화 평론가도 아니고 영화 뭐 연기에 대해서 얘기할 것 뭐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가 그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고 느낀 거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재미는 있었지만은 그 저는 이제 그 12.12 역사를 그 거쳐온 세대이기 때문에 약간 그 분노라를 할까요? 신군부 세력에 동조하는 그 세력들을 보고 분노를 느꼈고 또 반면에 제가 그 거기에 나오는 이태신 장군이나 정만식 그 특전사령관, 오진호 소령 같은 그런 역할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게 그쪽에 서는 편이 정의라고 한다면은 그런 정의 편에 서서 그 시대를 살아왔었을까? 또 다시 또 그런 상황이 된다면 또 그런 정의의 편에 서서 선과 악이라면 선의 입장에서 살 수 있었을까? 그런 데 대해서 약간의 퀘스천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됐고 그런 물음을 계속 던지는 불편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 시대를 이제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이제 느끼는 누구나 가짐직한 그런 느낌, 생각을 아마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30 세대들이겠죠. 지금 나이로 보면은 그 세대들이 근데 그 신군부가 일어난 지가 이제 지금 올해로 지금 45년 정도 됐죠. 그러니까 그 젊은 세대들은 느낌이 또 다르게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한 얘기는 영화가 이제 두 축이 있는데 반란을 일으킨 이제 전두광을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반란군이 있고 군대니까요. 그 다음에 그 반란군이 이제 이렇게 움직일 때 그 이제 진압군으로 이렇게 이제 둘로 나뉘어 볼 때 지금 앞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세상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누군가 바른 길을 가려고 하면은 용기도 필요하고 이랬을 때 아까 이제 얘기한 세 분, 그 세 분의 만약 입장이었다면은 내가 용감하게 과연 나설 수 있었을까 이런 데 대한 이제 아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혹시 뭐 그 외에 기억에 남는 장면 뭐 있을까요? 그게? 네, 영화를 보면서 이제 거기 대사들이나 씬 기억에 나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기억에 나는 장면들은 그 전체적으로 이제 영화가 흐름이 육군 참모총장이나 계엄사령관인 정상호하고 보안사령관이자 합동수사본부장인 전두광하고의 갈등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축은 정권 장악을 위해서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광 반란군하고 이를 저지하는 이태신 진압군 간의 그 대치 이렇게 갈등과 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그 갈등 그 부분보다는 제가 감명 깊게 본 그 씬들은 대부분 그 대치하는 국면, 전두광 반란군과 이태신 진화군과의 대치하는 장면이 많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러닝 타임이 2시간 20 20분인가 네. 정도 되는데 정말 숨을 쉬기가 곤란할 정도로 그게 대치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인상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화를 아직 못 본 사람들을 위해서 뭐 기억에 남는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그 역사 의식이라고 할까요? 역사 의식이나 그 사명감 또는 그 책임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큰 높은 자리에 앉아서 고난을 무한대로 행사하는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신군부의 그 정권을 탈취하도록 한 거 아닌가. 특히 국방장관의 그 영화에서 나오는 무능함이랄지 또 제가 이제 가장 가슴 아프고 그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그 육군 참모 차장 그 영화에서는 아마 민성배로 얘기 나올 거예요. 그 육군 참모 차장의 그 헷갈리는 때없는 그 행동들이 신군부의 정권을 찬탈하는 데 일조를 아마 거의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걸 보면서 저는 많이 분노를 느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30 젊은 세대들은 어떤 걸 느낄지 저는 그런 부분 그 정의가 찬탈되는 그 장면이 무척 아쉬웠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관객이 이렇게 정말 몰두해서 몰입해서 봐야 될 정도로 이제 대치 상황을 그린 게 이제 인상적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또 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잠깐 저희가 그냥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김광석의 광야에서.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피울음 있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핏줄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해 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쥔
다시 서는 저들 발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땀 흘려 일하는 당신의 곁에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노동법 강좌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무료 노동상담, 소상공인을 위한 노사 관계 지원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 등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부당 노동행위, 산업재해, 직장 내 차별행위 등 일하다가 겪는 어려움은 무료 노동법률 상담 02-395-0025, 02-395-0025로 전화주세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슈 서대문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다양한 업무 편의시설과 안마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동 중 힘드실 때 언제라도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소식을 좀 더 알고 싶다면 카카오 채널 서대문 노동자센터를 검색해주세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노동이 아름다운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조금 전에 들으신 곡은 김광석의 광야의 였어였습니다. 노래를 들으면 여러 가지 참 가사 내용이 지금 영화하고도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서 제가 선곡을 했습니다. 초대 손님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야기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금 이 영화가 상당히 이제 지금 아직은 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객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뭐 예상으로는 1,000만도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혹은 제작자들은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보았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볼 때 그러니까 79년의 그 역사적인 상황은 현재에서도 어느 정도 뭐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혹시 감독은 말하고 싶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전부 다 각자 생각이 다릅니다. 오늘 초대 손님으로 오신 이필렬 선생님은 혹시 영화가 뭘 전해주려고 했는지 뭐 생각하셨으면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저는 더 그보다도 크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감독은 역사를 우리한테 잊지 말고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아픈 역사도 우리한테 있었다. 우리의 역사에 있었다는 것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저도 이제 그거는 상당히 공감인데요. 네. 제가 이제 그 영화를 만든 감독 입장에서 볼 때 영화를 만들 때 조금 이제 이거는 영화도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화를 이제 이게 뭐 400몇 억을 들여서 이제 제작을 했는데 관객이 별로 안 들어오면은 그 영화를 제작한 입장에서는 망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감독이라면은 조금은 재미있는 요소, 이제 관객들이 그냥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넣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영화에서는 이제 이렇게 좀 웃으면서 가볍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죠, 그죠? 그런데도 봐야죠. 재미는 있어요. 네. 이제 제가 재미라는 것은 웃으면서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거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앞에서 말하는 이 감독이 혹시 이 영화는 역사의 한 부분으로
기로 가려고 하는 이런 나름대로 개인적인 그런 감독 역시 아니 우리가 그런 그 신군부 그 정권을 찬탈한 12.12 사태에 대해서 그 내용은 우리가 그렇게 그 시나리오처럼 그 디테일한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네. 저도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더 디테일한 부분을 물론 실화에 기반한 창작을 가미한 영화였지만 그 디테일한 그 군부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 대충은 알았지만 그렇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예.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그때는 이제 신군부가 이제 집권을 할 때라 광주 사태를 그때도 비디오로 본 것 같아요. 그때도 숨어서 몰래. 그렇죠. 그때 그걸 보고 엄청난 분노를 느꼈는데 12.12 사태에 대해서는 그 영화로 만들어지거나 뭐 이렇게 공론화된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처음이지 않았나. 물론 이제 무슨 뭐 광주 사태나 아니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12.12 사태에 대해서는 관련된 영화는 있었지만 12.12의 그 디테일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영화화된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 네.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에 꽤 이제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뭐 제 몇 공화국, 제 몇 공화국 해서 드라마로서는 이제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네, 방송한 적이 네. 방송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드라마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했지만은 아마 조금 뭐 제작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은 이제 제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영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게 보니까 이게 영화가 주는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이게 그냥 단순히 이제 군부 안에서 대결 장태가 아니라 이제 디테일하게 그리다 보니까 그냥 전쟁. 이건 하나의 그냥 뭐 전투라고 하면은 지역적인 이런 걸 주로 보내가고 전쟁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제 벌어지는 일이긴 한데 거의 전쟁 상황으로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 일반인들이 영화에서도 그 내전이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 잘못 대치하다가는 반란군하고 진화군하고 대치하면은 내전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이렇게 우리 일반인이 잘 몰랐던 이런 부분을 좀 네. 알아줬으면 하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공수부대 전두환이 그 공수부대 그 전방에 있는 부대를 서울로 빼죠. 네. 빼는 데 대해서 전율을 느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영화를 보고 더 디테일하게 알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 이게 정말 이제 그 전방에 있는 구사단으로 나오죠. 이제 거기 구사단 병력을 이렇게 이제 서울로 빼는 거는 그 북쪽에서 이제 이상한 징후가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거든요. 엄청난 불장난이죠. 불장난. 그래서 이제 저는 같은 그 걸 느꼈습니다.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은 이렇게 개인적인 어떻게 욕망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뭐 정권이라든지 아니면 군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 이건 안중에도 없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참 이권이나 이제 야망에 자기 목숨을 내놓은 상태죠. 그렇게 이제 아무리 이제 그래 정권에 이제 눈이 먼 그들이라고 해도 설마 이렇게 전방에 있는 부대를 빼서 이렇게 서울로 이제 출동을 시킬 수 있을까? 엄청난 불장난이죠. 그 정말 뭐 아찔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그 영화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전두광이 얘기하죠. 뭐 소리를 빠락 지르면서 여기가 최전방이라고. 본인들을 볼 때는 그 최전방이죠. 이제 저 휴전선이라든지 그 이쪽에
그쪽이 최전방이 아니라 이제 자기 위주로 예,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본인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영화에서 참 우리가 몰랐던 그런 사실들을 이제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예, 여기는 서대문 FM 뮤직 안테나 서성원의 엉뚱발랄 라디오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전인권이 부릅니다. 새야. 새 이제 떠나거라 나의 하늘로 너만의 자유로운 세상으로 새 이제 날아가라 너의 하늘로 너만의 아프지 않는 세상으로 뒤돌아보라
예, 노래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은 일부 엉뚱발랄 라디오 초대 손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서울의 봄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야기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울의 봄 영화를 보면은 한화회가 이제 나오는데 한화회를 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그 영화에서 한화회를 보니까 어땠어요? 그냥 그 정권을 잡고자 하는 탐욕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뭉쳐다니고 그런 걸 볼 때 조금 약간 무서운 감을 느꼈고, 그런데 이제 이태신 장군 쪽은 약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나 어떤 정의나 뭐 이런 그 군인의 그 사명 이런 걸로 뭉쳐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이권으로 뭉친 집단에 대항하기는 약간 열세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예. 보셨나요? 아 이게 이제 군에서 사조직을 사실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제재를 받고 불법이잖아요. 예, 충분히 이제 이렇게 뭔가 그런 조직이 유지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이제 그런 이렇게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전에 다른 데서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전두환 이제 실명 전두환이죠. 영화에서는 전두광이고요. 전두광이 그렇게 한화회를 유지한 거는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겠죠, 그죠? 예. 예. 그 신군부 전에 그 정권이 그 하나위에 사조직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조직이 또 커가는 걸 알면서도 영화에서 나오다시피 정승화 계엄사령관도 이미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있으면서 불구하고 제재하지 못한 전임 정권에 많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그 이제 그런 사조직이 이제 아무리 이제 뭐 비밀 결사 조직이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군부 내에서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제재할 만한 이렇게 정권 이런 데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묵인해주고 이런 데서 이제 한화회가 아마 그 전두광이가 그 한화회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엉뚱한 야망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영화에서 보다 보면은 진압군이 이제 몇 번의 기회, 이제 반란군을 제압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저 보안사 팀들이 이렇게 이제 12.12를 이제 그날 당일에 기획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무전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감청을 하더라고요. 이런 걸 해서 이제 모든 부대와 부대 사이에서 오가는 이렇게 통신을 장악한 거죠. 예. 전제 통신을.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진압할 수 있는 이제 반란군을 진압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놓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조금 뭐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영화를 보면서 영화 내용에서 보면은 이제 전두광이 자기들 이렇게 이제 동조 세력 군부 내에서 동조 세력을 모아놓고 거기서도 이제 뭐 어떻게 계속 밀고 나가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설왕설래할 때 전두광이가 외치죠. 실패하면 반역이고 성공하면 혁명이 아니냐고요. 막 그렇게 아주 이제 커다랗게 외치는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도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도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거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휘자되지 않았나요? 예, 그렇죠. 그 뒤에 이제 신군부가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 한동안 이제 이렇게 서울의 봄은 완전히 이제 물 건너간 거고 그리고 나서 그때 매공화국인가요? 그 이제 그러니까 문민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그 무렵이었는지 네, 김영삼 그때도 정부. 아마 그 논리로 이제 반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자기들이 그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법을 따져야 되나요?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내란을 일으킨 죄로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제 생각은 그래요. 만약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그러면은 군권을 쥔 지금에서도 누군가는 그냥 군권을 쥔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2판 4판 모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계기가 아니라 그런 뭐 발판 이런 게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제 네, 그래서 결국에는 예, 처벌할 수 있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로 된 거고요. 내란죄로 예,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예고편에서 영화 예고편에서도 이제 그게 전두광희가 그렇게 외치는 부분이 이제 그 예고편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저도 그냥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그런 것을 이제 TV에서 나와서 어느 학자분이 이제 아마 대학에 계셨던 분인 것 같은데 저 헌법이라든지 이런 걸 전공했던 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분이 나와서 이제 TV에서도 얘기하는 걸 듣고 그렇게 이렇게 지나온 세대입니다. 지금 이렇게 조금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세대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지 좀 궁금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이거 영화에서도 예, 나오는 대사인데요. 혁명의 밤은 짧지만 그 영광은 오래간다. 이런 대사가 있었거든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만약에 쿠데타를 그렇게 이제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면은 아마 그 혁명의 밤은 짧은 혁명의 밤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혁명의 밤은 짧지만은 그 영광은 뭐 오래 갈 것이다, 길 것이다. 이 얘기는 박정희가 한 걸로 이제 그 네. 전두광희가 우리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말을 전하는데 그런 대사가 있었죠. 이제 아마 그런 얘기를 뭐 직접 실제로 했는지 아니면 그 비슷한 얘기를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전두광이가 박정희가 한 말이라고 하면서 했어요. 영화에서. 예.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났던 거 이거 보면은 전두광도 자기 입장에서 보는 대단한 거사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12.12를 이렇게 모의하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실패할까 이런 걸 했을 때 누군가 자기 그 롤 모델 비슷한 거,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사람이 속 마음에 전두광의 그 내부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다면은 그러면 우리 현대사에서 볼 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직접적으로 그런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현대사의 이렇게 뭐 앞에는 이제 그 쿠데타가 이제 5.16 군사 혁명이 있는데 5.16 쿠데타 그때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제 전두광희가 참여를 하거든요. 우리 서울의 봄에서도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네.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군사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이렇게 이제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데 육사생도를 동원해서 자기가 이제 전두광이 그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서 만들었다. 네. 일조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 전두광이 이렇게 거사를 앞두고 이렇게 12.12 이런 거 할 때 누구 뭐 롤 모델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분명히 있었겠죠. 예. 왜 그러냐면은 군인을 동원해서 정권을 찬탈한 정권이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전두환은 아마 그 군인 생활을 하면서 그거를 체득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다시 반복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자세히 뭐 전두환의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회고록인가 뭐라고 하죠? 그게 자서전? 네. 뭐 그 뒤에 이제 뭐 그 책을 냈다고 그러는데 그걸 제가 읽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전두환이 실제 그러니까 영화 박허의 실제 인물 전두환이 이렇게 군 생활한 걸 이렇게 대충 보면은 청와대라든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 있을 때 청와대라든지 그 외에 정권하고 조금 관련이 되는 연관이 되는 그런 쪽에서 이제 군인으로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많이 이렇게 세월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정치군인이죠. 정치군인.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정치군인인 네. 거죠. 그래서 정치군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따지자면은 정권이 아니라 권력의 속성도 뭐 잘 알고 있고. 있는 거고 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야망을 이룰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뭐 가졌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현대사에서 그렇게 이제 야망을 엉뚱한 야망을 가진 사람이 이제 그 정권에 가까이 있었다는 게 뭐 조금 불행한 역사죠. 예, 네. 불행한 일인 것 네. 같기도 해요. 그 참 극장에 갔을 때 다른 분들 뭐 이렇게 반응은 좀 없었던가요? 제가 아는 지인은 너무 이제 분노가 끌어올라가지고 뭐 못 마시는 술도 마시고 뭐 그런 말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뭐 이런 말도 듣고 아마 분노의 지수 아까 뭐 젊은 2030도 심박수를 측정해서 뭐 이렇게 SNS에 공유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아마 그 분노를 온 국민이 많이 느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자기들이 몰랐던 역사를 이제 그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영화를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2030 세대들인데 N차 영화 보기 이런 것도 이제 조금 SNS에 이제 유행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서울의 봄이 이제 영화를 저도 이제 전에는 극장에서 가는 게 그래요. 사실은 뭐 그냥 영화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극장을 뭐 이렇게 자주 드나들고 그러지는 생각보다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서울의 봄 영화가 나왔을 때 요 시기를 지나서 한 텀 쉬고 그 언젠가 다시 보게 되면은 저도 이제 그냥 다른 느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극장에 가서 보게 되었는데요. 자, 여기는 서대문 FM 뮤직 안테나 서성훈의 엉뚱발랄 라디오인데요. 오늘 1부에서는 초대 손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네. 계시니까 어땠어요? 네, 이제 좀 떨리고요. 제가 그 생각했던 그 심중의 말들을 제대로 표현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진짜 네. 뜨신 거예요? 네. 아니, 전혀 아닌 것 같았는데 그냥 그리고 너무 이제 이렇게 이 영화를 안 본 사람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영화를 보시고서 좀 더 이제 정치에 이런 데 관심을 좀 가지시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그 행태들을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기능들이 그런 눈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거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이거는 뭐 미리 준비해 온 거예요. 아니요, 진짜 네. 마무리고 진짜. 야, 이거 다음에 또 다시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에서 초대 손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왔습니다. 예, 김도향의 바보처럼 살았군요. 듣고 가겠습니다.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려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길이야.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려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Everybody now.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One more time.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열네 살 행복하면 좋겠다. 숲에서 하는 다른 교육, 금산 간디학교에서 중학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지루한 일상 대신 특별한 학교 생활을 원하시나요? 좋은 사람을 가르치는 숲속의 학교, 금산 간디학교로 오세요. 금산 간디학교에서는 기술부터 철학까지 다양한 교육 과정을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배워나갑니다. 15주간의 필리핀 해외 이동 학습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습니다. 3년을 함께하는 2명의 담임 선생님과 나만의 발견을 이루고 졸업 작품을 만들어갑니다.
2001년부터 운영돼 온 국내 최초 대안교육기관 금산 간디학교에서 행복과 성장을 함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산간디학교 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참고해주세요. 문의전화 010-4782-9328 010-4782-9328 예, 여기는 서대문 FM 뮤직 안테나 서성원의 엉뚱발랄 라디오입니다. 다음 코너 이어서 가겠습니다. 개와 고양이 야옹. 네, 멍멍멍 야홍. 예,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얘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번 그 엉뚱발랄 라디오에서 저희 집 고양이하고 개가 사람과 살다 보니까 사람을 따라 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그냥 잠잘 때 베개를 변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동물로서는 뭐 불편한 잠을 잘 때 베개를 베면은 불편한 자세이거든요. 그런데도 따라 한다는 얘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오늘 엉뚱발랄 라디오에서 영화 서울의 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앞에서도 이제 초대 손님을 모시고도 얘기를 나눴지만은 영화 속의 인물 전두광은 과연 이렇게 정권을 잡고 아니면 군권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을 누구를 보고 따라했을까? 제 생각에는 그냥 자기 혼자 허무맹랑한 상상으로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켰다고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분명히 그 전두광의 마음속에는 누군가 갔던 길을 따라가면은 나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 있고 이 나라의 이제 정권, 대권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사람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사람을 따라하는 것처럼 이런 행동을 하는데 자기 주변에 누구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을 알게 모르게 서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멍멍멍 양홍에서는 사람을 따라하는 저희 집의 고양이하고 강아지에 대해서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엉뚱발랄 라디오 재밌습니다. 제가 사는 집에는 길 하나만 건너면은 극장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제 극장에 이렇게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하니까 자주 영화를 보러 갈 것 같았었는데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칸느 영화제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가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 전성기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11월에 서울의 봄이 개봉을 했습니다. 개봉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게 앞에서도 이제 극장이 가까운데도 영화를 자주 보러 가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서울의 봄에서 보면은 봄이라는 계절이 나오는데 한 번 지나간 봄은 꼭 같은 봄이 아닙니다. 봄이라고 같이 이제 부르기는 하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같은 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의 봄을 영화를 어영부영 하다가 놓칠 것 같아서 이제 정신 차리고 극장에 가서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서울의 봄이 지금 극장에서 이제 상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냥 제가 극장이 가까워도 이렇게 보지 못하고 지나간 영화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런 이렇게 실수 없이 서울의 봄을 극장에서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어떻게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하면서 오늘 영화 이야기, 서울의 봄 영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엉뚱발랄하게 살고 싶은 쫄보 서성원이었습니다. 양희연의 늙은 군인의 노래를 들으며 오늘 여기서 헤어질까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나 태어난 이 강산에 군인이 되어 꽃 피고 눈 내리기 30년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나 죽어 이 흙 속에 못 치면 그만이지 아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내 청춘 아들아 내 딸들아 서러워 마라 너희들은 자랑스런 군인의 아들이다 좋은 옷 입고 푸냐 만난 것 먹고 푸냐 아서라 말어라 군인 아들 너로다 아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내 청춘 내 평생 소원이 무엇이더냐 우리 손주 손목 잡고 금강산 구경일세 꽃 피어 만발하고 헐쩍 깨인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이내 청춘 다 갔네 아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내 청춘 푸른 하늘 푸른 산 푸른 강물에 검은 얼굴 흰 머리에 푸른 모자 걸어가네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우리 손주 손목 잡고 금강산 구경 가세